자, 이렇게 시작해보죠.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깨셨군요. 알람 때문은 아니에요. 새벽 5시예요. 몇 초 후 여러분은 창문을 두드리는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12층에 살고 있어요. 누가 혹은 무엇이 창문을 두드리는 걸까요? 창문 청소부요? 여러분은 사무실이 있는 고층 빌딩이 아니라 평범한 아파트에 사는걸요? 노크 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용기를 내어 창가로 가서 손을 뻗어 커튼을 잡고는 휙 걷어봅니다. 환상적인 장면이 펼쳐집니다. 창문 밖에 작은 물고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어요. 수천 마리는 되는 것 같아요. 정어리떼가 하늘에 가득합니다. 지나가면서 창문을 몇 번 두드렸던 것 같네요. 정어리가 너무 많아서 밖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볼 수도 없어요. 하지만 마지막 물고기가 날아가면서 전체적인 그림이 눈앞에 펼쳐지게 됩니다. 크고 작은 물고기가 집 사이를 날아다니고 문어는 촉수로 공기를 가르며 비구름을 만듭니다. 거대한 고래 한 마리가 지평선을 향해 천천히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이웃집 지붕 위로 상어 2마리가 바다사자 4마리를 쫓아가고 있고요. 이웃이 여러분에게 손을 흔듭니다. 그는 창문에서 낚싯대를 잡고 물고기가 미끼 물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돌고래 몇 마리, 아니 돌고래가 떼를 쥐어 창문을 지나 날아갑니다. 마치 인사를 하듯 쾌활하게 휘파람을 불고 있어요. 무슨 일이죠? TV를 켭니다. 모든 채널이 똑같은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구의 바다 생물들이 나는 법을 배워서 바다를 떠나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항공편은 취소되었어요. 그리고 어선들은 바다, 해양, 호수, 강에서 가동을 못하고 있고요.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기로 합니다. 바다 거북이 땅 위를 기어다니네요. 몸을 떨면서 다리를 펄럭이며 공중으로 떠오릅니다. 새우떼도 여러분을 지나 날아가네요. 바다가 중력을 잃은 걸까요? 물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바다와 가까운 항구 도시에 살고 있으니 해안에 가보기로 합니다. 바닷가에 가까워지니 물살은 잔잔하네요. 중력은 이상이 없는 듯해요. 하지만 바다 생물들은 계속 공중에 떠오릅니다. 6개월 후 사람들은 점차 새로운 자연현상에 익숙해집니다. 물고기가 하늘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어떤 바다 생물은 대기의 중간층을 통과합니다. 하늘에 물고기 포식자가 나타난 이후로 작은 새들은 거의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물고기를 사냥하는 맹금류들은 살이 쪘죠. 너무 많이 먹어서 더 이상 날 수 없게 되었어요. 통통한 갈매기, 알바트로스, 펠리컨, 독수리는 거의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몸을 지탱합니다. 비행기들이 비행을 멈췄고 배 여행이 증가했어요. 세상의 생태계는 완전히 변하고 있습니다. 바다엔 생명이 없어졌어요. 많은 물속의 박테리아, 미생물, 그리고 다양한 영양소가 하늘로 이동했거든요. 사람들은 더 자주 병에 걸리고 어떤 지역에서는 숨쉬기가 어려워졌어요. 비가 오면 수백 마리의 새우와 작은 물고기들이 비와 함께 땅으로 떨어집니다. 물고기를 잡아먹던 많은 포식자들이 굶주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 도로와 도시로 나갑니다. 과학자들은 비행 생명체들을 연구해 이들이 어떤 연유로 폐의 구조를 바꿨다는 걸 발견했어요. 하지만 어떻게 물고기가 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어요. 마치 자연이 평범한 환경에서 사람들을 밀어내기로 결정한 것 같았죠. 어부들은 하늘의 물고기를 잡을 풍선을 만듭니다. 어떤 운동선수들은 올가미를 날아다니는 고래에 던져 마치 거대한 말을 타듯 고래를 타고 다녀요. 착륙은 좀 어렵겠지만요. 이전에는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서만 살던 동물들이 높은 고도에 정착합니다. 연구자들은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물고기 종을 발견합니다. 대양의 해저에서 거대한 문어가 공중에 떠올랐어요. 많은 이들은 이 문어를 크라켄이라고 부릅니다. 이 괴물이 에베레스트 산의 정상에 정착해서 이제 모두 이 산에 오르는 것을 두려워하게 됐어요. 가장 깊은 곳의 수중동물은 우주에 도달합니다. ISS의 우주 비행사들은 지나가는 이 놀라운 동물들을 관찰합니다. 이들은 지구가 아니라 다른 행성에서 온 외계인처럼 보이죠. 어떤 지역에서는 상어가 먹이를 위해 땅에 내려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외출을 두려워하죠. 어업회사들은 거대한 비행기를 사서 그물을 연결해 물고기를 잡습니다. 하지만 비행기는 안전하지 않죠.
고래가 갑자기 그 경로에 나타나 길을 방해할 수 있으니까요. 정부는 많은 도시에서 통금을 실시했습니다. 사람들은 지붕에 올라 밤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을 지켜봅니다. 해파리가 하늘을 둥둥 떠다니는 모습 말이에요. 해파리 속의 생물 발광 단백질 덕분에 네온색의 투명한 해파리는 하늘의 별과 섞여 빛이 나죠. 하지만 조심하세요. 몇몇 해파리는 매우 독성이 강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름다운 해파리에 매료된 나머지 손으로 만져서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하늘에선 새로운 환경에 겁을 먹은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습니다. 오징어가 잉크를 내뿜으면 이 잉크가 태양에서 오는 빛을 차단하게 됩니다. 전기뱀장어가 길거리를 돌아다니며 신호등에 충격을 줘서 길에는 엄청난 교통체증이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늘을 지켜보느라 아래에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전 세계에서는 이상한 신체 이상을 겪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귀 아래에 이상한 형태의 구멍이 나타난 거죠. 의사들은 이게 무슨 증상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 환자 중 한 명이 호수에 뛰어들어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서 아가미가 자라고 있는 거예요. 처음엔 대부분의 사람이 바다에 가기를 거부합니다. 하지만 변해버린 폐로 인해 바다로 가야 하거나 아니면 평생 육지에서 가스 마스크를 쓰고 살아야 해요. 어떤 사람들은 물속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해 행복해합니다. 그 차가운 온도와 높은 압력에 인간의 몸은 적응을 해냈어요. 바닷속에 도시와 모든 시설을 지으려면 일이 많을 것 같긴 하지만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땅 위보다 바다 공간이 더 넓거든요. 1년 후, 인류는 바다로 완전히 이주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삶 대신 쓰레기를 발견합니다. 쓰레기가 엄청나요. 수십억 톤의 플라스틱이 물 위를 떠다니고 있죠. 이 새로운 거주 공간이 인간이 만든 거대한 쓰레기장이었던 거죠. 전 지구적인 플라스틱 재활용이 모든 바다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사람들은 바다에서 수톤의 쓰레기를 꺼냅니다. 물이 점점 깨끗해지고 있네요. 쓰레기장이 육지에 등장합니다. 5년 후, 물은 더 깨끗해집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쓰레기 속에서 살지 않아요. 플라스틱은 모두 육지에 있죠. 문제가 해결되자마자 인류는 수중도시를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모든 물고기가 다시 바다로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모든 게 평범한 생활로 돌아가는군요. 사람들은 아가미를 잃고 이제 다시 육지로 돌아옵니다. 바다 생물들은 다시 깨끗한 물에서 살게 되었어요. 전 세계의 철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런 방식으로 자연이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다고 믿습니다. 쓰레기의 세계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구를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를 알게 되었죠. 사람들은 지구의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폐기물 재활용 공장이 세워지고 모든 사람들은 플라스틱 사용을 중단합니다. 인간과 자연의 조화가 다시 시작됩니다.